두 번째로는 이제 좀 영어 공부가 좀 덜 된 상황에서 대치동이라든지 목동이라든지 분당이라든지 좀 이렇게 명문 학군 아니면 사교육이 치열한데 이런 데 들어오면 첫 번째 이제 겪게 되는 게 레벨 테스트를 보면 이 아이가 들어갈 바니 없네요. 이런 소리를 굉장히 이제 많이 듣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소신껏 뭐 사교육 안 시키고 국어 중심의 독해력을 뭐 하고 동화책을 읽는 중심으로 하고 다른 본인이 공부 머리를 길러줄 수 있는 그런 독서 중심으로 뭐 가르쳤다거나 뭐 이랬던 이제 부모님들은 일종의 멘탈 붕괴 상황이 오는 거죠. 내가 역시 남들처럼 시키는 대로 영어 유치원도 보내고 오도하고 엄마표 영어도 하고 뭐 이렇게 막 시키고 그랬었는데 안 시켰더니 애가 그냥 들어갈 레벨이 없어서 이제 뭐 따라가기는 힘들구나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초등학교 요즘 영어학원들에서 쓰는 그 레벨 테스트라든지 교재가 사실은 뭔지 한번 보셨나요? 어떤 그 영어 유치원이나 초등 영어학원의 교재는 이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유학을 했던 엄마도 이거 숙제를 같이 도와주기 힘들 정도의 난이도가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뭐 그 안에서 있는 요즘에는 이제 리딩 지수라든지 그거에 맞는 책을 읽힌다고 그러지만 그게 또 반이 형성이 되지 않으면 그 아이가 뭐 아까 말한 대로 들어갈 수가 힘든 그런 레벨별로 하나하나 그렇게 하면 또 너무 학년이 낮은 아이들하고 읽히게 되니까 좀 맞출 수가 없고 막 이런 어떤 현상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유초등 때 배우는 그런 내용이 냉정하게 얘기해서 중학교 이상의 내신에 과연 그게 그 관련성이 있고 많이 연관이 될까요? 여전히 뭐 나중에 엄마표 영어 할 때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재미있게 동화책 중심으로 해리포터를 읽는 수준으로 했는데 막상 중학교 가면 여전히 문법 독해인데요. 그다음 교과서를 통으로 다 암기를 해야 빈칸 채우기나 뭐 그런 걸 맞추게 하는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현실에서 이게 그 안에서의 유초등 학원에서 하는 그 수준을 못 따라간다고 해서 얘가 공부 그렇게 안 되고 영어를 완전히 지금 뭐 레벨이 뒤쳐져가지고 중고등학교 6년에 있어서의 입시라든지 내신에서도 완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느냐?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공부 역량이 돼 있는 아이면 충분히 따라간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뭐 에피소드를 들을 수 있는데 분당에서 제가 아는 지인이 영어 공부방을 이번 유학을 갔다 오시고 영어 공부방을 하셨는데 본인이 이제 자기 딸도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했는데 어떤 뭐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그 영어 공부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공부방에 들어왔대요. 그래서 같은 얘기를 했대요. 얘가 들어갈 레벨이 없다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여간 뭐 숙제를 내주면 내가 외워서라도 다 전체를 하고 그랬더니 따라갈 수 있는 만큼 따라갈 테니까 그냥 같이 공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6개월을 공부를 시켰더니 6년 동안 엄마표 영어를 한 자기 딸하고 같은 수준이 거의 되도록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이런 게 약간 좀 상징적인 에피소드지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공부 그릇이 되는 아이들이면 중학교 들어가면 여전히 또 문법 독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 수업 시간 잘 듣고 공부를 해서 집중해서 하고 좀 부족한 거면 두세 시간 더 공부해서 따라잡으려고 하고 테이프 들으면서 듣기 평가하고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저만 해도 제가 영어를 지금은 뭐 영어로 에세이도 가르치고 영어로 어느 정도 강의도 할 수 있고 이런 정도 되는 영어 실력이 됐는데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ABC를 해가지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니까 또 회화도 뭐 회화가 안 되고 그러니까 대학교 때는 회화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봐야겠다 싶어서 6개월 이상 학원을 다니고 계속 혼자 연습도 하고 여기 사람들하고 자꾸 만나려고 해서 뭐 말해보려고 이런 어떤 집중적인 어떤 노력이 사실 이제 들어가게 되면 충분히 따라가고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의 좀 기본적인 입장이거든요. 편입 학생들을 가르쳐봐도 마찬가지거든요. 영어 실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공부 그릇이나 근성이 되는 학생들은 그 고등학교 영어에 구멍이 나 있던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정말 악착같이 하면 따라갈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뭔가 너무 그런 학원에서의 어떤 레벨 테스트라든지 그런데 좀 기죽지 마시고 또 레벨 테스트도 어렵게 낼 수도 있고 그럼 레벨이 안 맞으면은
그런 실패 경험.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이걸 그러면 정말 중학교 그 영어도 이렇게 진짜 어렵게 나오나? 그러면 그 선행을 그 학원에서 가지고 있는 그 영어 원서 교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교재로 선행을 하지 않고 중학교 교과서부터 시작해서 요즘 EBS 뭐 방송도 많고 그러는데 그런 방송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동영상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유튜브도 요즘 아주 좋은 영어 공부 콘텐츠잖아요. 제가 관심 있는 주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튜브를 보고 유튜브에 요즘 영어 자막 나오는 기능들이 영어로 된 건 거의 다 자동 자막이 붙거든요. 그거 계속 반복해서 보고 암기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부터 시작해서 영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 수도 있죠. 왜 자꾸 영어 학원 어떤 그런 데서 만들어놓은 커리큘럼 저도 학원을 같이 운영하면서 커리큘럼을 만들고 뭐 그래본 경험들이 많지만 그게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진 커리큘럼이긴 하지만 그거에 다 우리 아이를 맞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관점에서 좀 큰 그림을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고민이 이겁니다. 엄마표 영어 그 이유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엄마표 영어를 성공적으로 해서 아이가 재미있게 공부를 하고 뭐 그러는 상황들이 이제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는 또 많이 고민하는 게 뭘까요? 내신 대비 학원을 다녀야 되나? 문법을 또 한국식 문법을 해야 되나? 그 영어 유치원을 다니고 엄마표 영어를 해서 재미있게 공부하고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에 계속 입시적인 현상이 현실에 있게 되면은 그 문법 독해 중심의 내신이라고 하는 그 벽을 또 넘어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의 그 또 다른 고민이 사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영어 유치원도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가 좀 많이 생각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리고 또 결국은 이제 그렇게 재밌게 공부를 했는데 중학교 내신을 받아보면 이제 중학교 요즘이 1학년은 자유학기제이기 때문에 시험을 보지 않잖아요. 자유학년제가 됐죠. 그래서 2학년 때부터 이제 내신을 받아보고 그러는데 그렇게 재밌게 공부를 하고 뭐 그랬는데도 영어 내신이 A가 안 나오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저도 외국에서 살다 온 아이들을 많이 좀 가르쳐 봤는데 얘가 수능을 문제지를 풀어보라고 그러면은 뭐 1등급이 나오고 토플을 해도 뭐 IBT 120점 중에 한 뭐 90점 이상을 나오는 중학교 수준의 아이다. 근데 이 아이가 그 강남권에 있는 영어 내신 문제를 90점 이상을 못 맞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본인이 생각하는 또 뭐 문법하고 또 여기 시험 문제에 나오는 문법이 다르고 또 이 안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통째로 다 암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받아쓰듯이 하고 그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그냥 나 영어 잘하니까 뭐 이렇게 내 주관적으로 생각해서 뭐 문제 풀었다가 영어 점수가 뭐 안 나온다 이런 상담도 굉장히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또 결국은 우리나라 내신적인 상황에서 지금 수능평가도 있고 그런데 선생님 말씀을 좀 겸손하게 잘 듣는 태도가 저는 핵심 역량이라고 보거든요. 너무 영어 뭐 다른 수학 선행도 마찬가지지만 영어에 대한 거를 너무 미리 본인이 많이 알고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시현실에서 좀 슬픈 얘기는 교만한 마음이 든다고 그럴까요? 그냥 선생님이 발음도 안 좋으신 영어 선생님이 별로 동화책을 읽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 동명사와 분사를 구분하는 저걸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실까? 그리고 또 우리 같이 외국에 살다 온 아이들 틀리게 하고 좀 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영어 문제를 좀 꽈서 어렵게 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불만의 마음, 뭔가 겸손하지 못한 마음으로 수업 시간을 듣고 그러면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 내신이나 수행평가 성실하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점수가 잘 안 나오는 상황이 이어질 수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얕보고 그랬던 우리나라 한국식 영어라는 게 수능으로 가서는 그러면 과연 그런 동화책을 다 읽는다고 해서 수능이 1등급이 나오느냐 그것도 아닌 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또 문법 같은 부분은 또 약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뭔가 근본적으로 사실은 자기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자기주도성이 있느냐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되는 게 또 공부 그릇이 근본적으로 되는 게 더 영어라고 하는 도구나 스킬 그런 어떤 책을 볼까 또 어떤 방법을 할까라고 하는 그런
마이너적인 부분보다 좀 더 근본적으로 고민을 하고 전제가 돼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이제 엄마표 영어를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그런 학원에 가서 레벨 테스트를 본다거나 아니면 이제 한국식 문법, 한국식 영어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또 나름대로 또 학원을 보내야 되거나 이런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중학교 레벨에 있어서 내신 대비 학원은 자기주도 학습의 능력을 해치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교육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자기주도 학습이 되고 메타인가라고 하는 그런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이 능력은 좀 내가 이렇게도 해봤다가 실패하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면서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가는 문제지를 선정하는 거에서도 그렇고 뭐 이건 수학을 공부하는 거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도 해보고 좀 실패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자기 뭐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다시 다른 방법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게 자기만의 공부법이라든지 자기주도 학습법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일일이 하나하나 이걸 다 코치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참 현실에서 보면 그런데 지금 유초등 때는 이제 그런 게 감이 안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주변에서 또 너무 경쟁적으로 막 이렇게 앞서 나가고 막 그런 게 보이니까 마음의 여유들이 안 생기고 그러는데 결국은 중고등학교 입시에서의 핵심은 우리나라 교육의 핵심은 뭐 문제집 푸는 교육이고 문제집 푸는 교육은 하기 싫은 거 계속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틀린 거 다시 반복해서 해보고 실수를 줄여가는 그런 활동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어떤 목표 의식하고 또 스스로 그런 거를 이렇게 해보고 실패하고 또 보완해가는 그럴 수 있는 그런 능력 또 근성 이런 부분이 받쳐지는 게 더 입시에서 더 유리한 부분이지 뭐 특정 어떤 문제지를 풀고 어떤 방법론을 한다라고 그런 그 자체가 이 중고등학교 6년을 또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고 입시적인 성과를 내는 걸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또 질문이 있네요. 그리고 지금 아이는 엄마표 영어로 지금 그 AR 지수, AR 지수, 렉사일 지수, 여러 가지 그런 또 지수들이 있죠. 그런 어느 정도 점수의 챕터북을 읽고 있고, 그다음에 집중 듣기 50분을 하고 있고, 주3의 화상 영어도 지금 해서 아주 즐겁게 하고 있는데, 초등 고학년으로 가면 이제 문법 어휘 공부가 병행돼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식 영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뭔가 성공적으로 엄마표 영어를 해서 재미있게 공부를 하다가 이런 입시 영어로 전환이 잘 된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느 정도 학습 강도와 시간 정도 투자를 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거를 엄마나 아빠가 정해주기보다 애가 정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 공부라든지 인지 공부라든지 문제집 푸는 공부에서의 핵심은 몰입이거든요. 근데 그 몰입은 누가 시키면 잘 안 돼요. 이게 정말 보편적인 진리인데 이게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거든요. 한 에피소드 중에 하나 김태훈 씨라고 민사고 수석에 서울대도 수석으로 졸업하시고 지금은 이제 벤처기업도 하시고 그런 아주 책도 이제 공부에 관련된 책도 여러 번 쓰셨죠. 그분이 또 그 책에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거든요.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수학 과목이 점수가 이제 안 나왔대요. 근데 그 왜 안 나온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다른 학원은 본인이 갈지 말지를 다 본인이 선택을 했는데 수학 과목은 어머니가 선택을 해줘서 이 학원은 꼭 너가 다니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다니라고 그러니까 그 학원은 다니기가 싫었다는 거야. 뭔가. 그 약간 공부 잘하는 아이들 레벨에서도 그런 거거든요. 내가 다 하고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데 엄마가 시키거나 아빠가 시키거나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 감시하고 이런 상황이 되고 그러면 뭔가 좀 올라갈 수 있는 레벨에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런 거가 필요하고 기질적으로 다 그렇게 이렇게 딱딱 해주는 걸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좀 최상위 레벨, 또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온다, 안정적으로 90점 이상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 고등사고 능력으로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잘 분별을 하셔서 어느 정도 아이를 코칭을 해주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좀 아이 공부 주도권을 아이가 가지고 가는 게 좀 더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좀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걸 안 하니까 이제 염려되고 걱정이 많으신 거죠. 근데 그 부분은 좀 이제 나중에 그 전반적인 얘기니까 좀 다른 식으로 좀 하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갔다 와서 영어 듣기, 집중 듣기, 이제 이게 집중 듣기, 연속으로 따라하기, 뭐 연따, 흘려 듣기, 뭐 이런 게 다 엄마표 영어 개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처음에는 그냥 부담 없이 DVD라든지 영상 자료 같은 거 그냥 보고 그러다가 또 집중적으로 해서 뭐 듣는다든지, 요즘은 뭐 도구들도 많이 나온 것 같고요. 뭐 어떤 거 들었으면 뭐 펜으로 체크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기능들이 있는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 도구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루틴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자기주도적으로 안 되니까 이런 얘기 내가 나요. 학교 마치고 와서 바로 자기 일을 하지 않고 책을 보면서 책 하다가 지금 이제 영어도 1시간 그렇게 하고 수학도 어느 정도 하고 바이올린 연습도 하고 일기나 뭐 이렇게 루틴을 정해줬는데 스스로 알아서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을 이제 이 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아이가 정하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도 아직 의지력이 약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저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면 저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네가 정말 해서 몰입하고 싶은 그 부분의 일을 먼저 하게 하고, 아빠가 생각하기에 꼭 필요한 이런 것들은 최소한 이걸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부분을 사실은 더 넣어주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런 부분들이 실랑이가 되고, 또 본인이 좋아하는 책 이런 부분도 또 읽을 시간을 주고 나름대로 스스로의 공부 머리를 길러줘야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인지적으로 국영수를 이렇게 딱 타이트하게, 이제 초등학생인데 이렇게 딱 타이트하게 해줘가지고 하는 게 과연 내가 아이 공부지도라든지 독서지도 하는 게 좀 바람직한 걸까? 이런 좀 고민이 되시는 질문을 지금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사실은 인지 공부를 근본적으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지 공부를 엄마 아빠가 간섭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학원 선생님이 집안에 또 한 분 계신 거라고 사실 생각하거든요. 인지 부분에서도 우리 뭐 대치동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편입에서도 그렇고 제가 성과를 내는 아이들을 보면은 인지 공부의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어떤 문제지를 내가 할지, 어느 학원을 다닐지, 그거를 다 사실은 본인들이 결정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지, 그리고 부모님이 다 코칭을 해주고 이렇게 넣어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입시적인 성과, 교육적 성과는 투입 대비 산출로 봤을 때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 저는 인지교육보다 사실은 인성교육, 지식교육보다는 지혜교육, 이거를 강조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또 제가 더 이런 세부적인 이런 때 무슨 교재를 봐야 되고 어떻게 이런 부분은 저는 약간 마이너한 부분이라고 보고, 그 부분은 결국은 아이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부모님들이 좀 챙겨줘야 될 거는 그럼 뭐를 공부하고 있는지에 대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는 거고, 또 이런 너 이번에 뭐 문제집 얼마까지 풀었어, 단어 몇 개를 외웠어, 이런 부분까지 사실은 부모님이 챙겨줄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 그게 지금 주변에서 근데 왜, 그리고 나름 그런 소신을 갖고 키우고 싶은데 왜 안 되는 걸까요? 자꾸 주변에서 뭘 하고, 지금 뭐 이 또래에 뭘 더 치고 나가고 선행을 뭐 했고, 애가 지금 무슨 렉사일 지수로 아니면 AR 지수로 어떤 책을 누가 보고 있고 몇 권을 읽었고, 이런 부분에 너무 그 인지교육에 대한 경쟁이 너무 빨리 붙다 보니까 이게 좀 우리 아이에 맞는 그 속도대로 나가지 못하는 현상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 결과가 그럼 뭔가요? 그렇게 해서 막 경쟁을 붙이고, 그래서 유초등 때 막 그렇게 치고 나왔던 아이들이 중고등학교까지 쭉 가는 아이들은 뭐 정말 최상위 5%, 뭐 영재고를 가거나 아니면 뭐 명문 외고를 가거나 그런 아이들 말고, 나머지 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치고 나오는 거 갖다가 다 이렇게 되는 현상이거든요. 아니면 너무 이게 치고 왔다가 완전히
너무 하기 싫은 거 많이 시키고 그다음에 속도를 무시하고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속도를 무시하고 그러면 확 꺾어져가지고 완전히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손을 놔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하기 싫은 인지 공부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중독으로 많이 빠진다고 저는 잘 설명하죠. 게임 중독으로 빠진다든지 화장 중독으로 빠진다든지 뭔가 다른 경박한 즐거움 유튜브 같은 걸 보면서 그냥 경박한 즐거움에 빠지고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서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중고등학교 6년에 입시적인 측면에서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제가 입시 현장에서 20년 있으면서 본 모습은 사실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게 지금은 어떤 방법을 딱딱 이걸 해야지 이 단계에서 이거를 하고 이 나이 때를 이걸 해야지 어떻게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꾸 로드맵이 있는 것 같고 그대로 따라가야 될 것 같은 그런 강박관념이 많이 들지만 그 모든 입시나 공부가 그렇게 이렇게 레벨별로 이렇게 했을 때 딱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 약간 양자역학적인 개념으로 본인이 이 단계에 있는데 어떤 동기부여가 돼서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중간의 단계들을 여러 가지로 갈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반드시 요 레벨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챕터북을 요 레벨별로 요 딱딱딱딱 요 지수를 맞아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 수능이 몇 점으로 반드시 연결되고 이게 아닐 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이가 낮은 수준에 있다가 또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팍 치고 올라오면서 본인이 또 공부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 역량을 발휘해서 입시적으로 성과를 내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 또 그 과정으로 가는 게 다 아이들마다 조금씩 다른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를 좀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어에 관련된 질문들 공통된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 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되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또 아이가 처한 상황이라든지 기질이나 성향에 따라 조금씩 이제 다를 수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주 드리는 말씀이 이게 교육이나 아니면 뭐 양육에 있어서는 정답이 없다고 보죠. 이게 뭐 큰애가 됐다고 해서 둘째 똑같은 방법을 쓴다고 해서 둘째도 되는 것도 아니고 옆집 아이가 된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되는 건 더더욱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방법을 찾아가고 그런 끊임없는 소통을 하면서 아이가 자기만의 공부 페이스, 자기만의 공부 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걸 안내를 해줄 수는 있겠죠. 근데 최종적으로 그걸 선택하는 어떤 공부 주도권, 공부의 어떤 중심은 아이가 갖게 하는 게 영어를 비롯해서 모든 과목의 인지적인 공부에 있어서의 또 공통된 그런 답변이라고 그럴까요? 또 입시에 있어서 어떤 진리에 가까운 얘기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또 우리 다음 기회에 다른 영상이나 또 이런 걸 통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